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 16.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해결사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일자리 안정자금도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13만 원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는데 왜 인기가 없는 걸까요?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낮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1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건수를 살펴보게 되면 16,508건입니다. 수혜 근로자는 39,057명, 전체 대상자의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당초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낼 당시에는 지원 대상을 267만여 명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또한 노동부는 신청 건수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데 보통 월말 임금이 지급되는 만큼 2월 초가 되면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13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신청률이 저조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보가 덜 된 부분 또한 월급 지급 후 신청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저조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홍보 탓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1인당 1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보험 가입비가 지원받는 13만 원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직접 따져봤는데요. 최저임금 7,530원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은 7650원, 건강보험은 52,590원, 고용보험은 14,130원, 산재보험은 13,000원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총 15만 370원을 내야 하는 건데요.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오히려 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157만 원을 받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근로자는 보험료로 13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산재를 제외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1대1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한 푼이 아쉬운 아르바이트생에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 현장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고요. 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정규직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될 텐데요. 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무려 200만 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62만 7천 명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무려 26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이 수치는 2016년 기준으로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현저히 낮죠. 이때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6만 명에 달했는데 과연 현재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가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줄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 났는데요.
노동위원 쪽에서는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놓고 경영계의 편을 든다며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는 상여금도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 위원장이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며 노동위원이 회의를 파장으로 몰고 간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느니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딴 나라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당장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백만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기득권 노조의 목리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장 비정규직, 보험 문제 등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조차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계가 단순히 기득권 노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다시금 반문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